여기 사과나무 주간에 붙은 덕지덕지한 껍질 보이시죠? 우리 가원에는 딱 세 그루입니다.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량병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견문이 썩은 병 같기도 하였는데,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최종적으로 견문이 썩은 병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견문이 썩은 병이란 사과가 이처럼 견무늬로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이 병균이 바로 더덕더덕 울퉁불퉁한 이 속에 자리를 틀고 살아가다가 조건이 되면 열매로 옮겨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과 견무늬병과 비슷한 걸로는 탄저병이 있습니다. 흔히들 견무늬 썩은 병은 이름 그대로 윤상으로 둥근 견무늬가 생기면서 썩는 경우이고, 과일이 검게 썩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약간만 흠집이 나도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쪼개어보면 쐐기 모양으로 속을 파고듭니다. 물론 견무늬 썩은 병도 썩는 부위가 커지면 괴상고치 살점이 녹아들이 움푹 들어가긴 합니다. 또 이 두 병 말고도 사과에 병이 드는 것은 더 있습니다. 불안병이든 견무늬 썩은 병이든 이 병원균, 즉 병의 근원이 이 혹 속에서 살아가니 언제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예전에는 껍질, 즉 수피를 벗기고 약을 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수피 벗기는 칼을 사서 용감하게 병쟁이는 부분을 벗겼습니다. 병의 근원을 없애기도 위하지만 사실 이렇게 벗기다가 나무가 못쓰게 되어도 언젠가는 이 나무 제거하고 새로 외성재배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은 먼저 심은 새 나무가 그렇더니 멀쩡한 옆나무로 옮겨가는 것 같아서 뭔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일을 저질렀습니다. 잘못되면 일찍 갱신하는 것이고 잘 되면 늦게 갱신하는 것인 셈입니다. 아직 수령으로 봐서는 쓸만한데, 문제는 사과나무 일반 재배는 햇빛이 저 안쪽까지 들지 않다 보니 병도 많고 방제를 하더라도 너무 힘이 듭니다. 농약은 농약대로 들고 병은 병대로 듭니다. 이렇게 병증을 보인 껍질, 즉 병균이 숨어있는 이 울퉁불퉁한 것을 모두 용감하게 벗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결된다면 다음 해는 과일에 병이 적게 오겠죠. 그래 놓고는 여기에다 석회유황합질을 뿌리는데 이 속에 살충제도 넣어서 평소보다 3배나 진하게 뿌렸습니다. 그 껍질이 손상을 봤으니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몇 차례, 내일 몇 차례요 수도 없이 뿌렸습니다. 겨울 눈비에 씻겨 내려가지 말라고 고착제까지 타서 살포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수원에서 작업하는 걸 보면 유황을 끓여서 바르는 걸 봤기 때문에 덕지덕지 지내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벗겨놓은 껍질에도 당연히 병균이 들어있어 수피가 떨어진 땅바닥에도 열심히 살포하였습니다. 이래 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사과 연구소에 사진을 보내고 병 이름부터 궁금한 것을 물었는데 나무 다 버려놓았다고 야단부터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였는데 요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나무 수명 다 할 때까지 병을 안고 가는 방법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랍니다. 둘째는 수피를 이렇게 벗기면 나무에게도 데미지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는 해당 안 됩니다. 몇 그루 안 되고 어차피 뭔가 해야 하면서 여차하면 베어내고 외성 재배를 하려 하니 오히려 공부거리입니다. 이래 놓고 여름을 보낸 9월 19일 모습입니다. 사과는 열만치 열고 굵을만치 굵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수피 때문에 과일이 열리고 그런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환상바피도 하니 열매 열림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 수피입니다. 병균이 들어있는 울퉁불퉁한 것은 다 없어지는데 이렇게 껍질이 갈라져 꼭 소나무 굴비처럼 보입니다. 그 갈라진 틈새로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속 목질부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갈라진 수피가 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고 그 사이가 벌어진 것도 많아 자칫 병균이나 해충의 근거지가 될 염려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약을 쳐도 방제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11월 24일, 사과 수확은 벌써 마쳤지만 아직도 잎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잎으로
열심히 광합성을 하여 막바지 저장 양분을 만들 것입니다. 그건 나무가 할 것이고, 손바닥 농부는 월동 작업 겸 병충해 방지를 위해 페인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나무 얼어 죽는 경우 드물지만 그래도 겨울 순조롭게 나면 내년이 더 좋겠죠. 더구나 오래된 나무 밑둥에는 좀벌레나 기타 해충이 살 수 있고, 겸사겸사 석회유형합제, 살균제와 살충제 섞어서 바르려고 합니다. 페인트 바르는 것이 월동에 도움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피나 아님 월동 피복제를 갚는 것보다는 덜합니다만, 발린 페인트와 또 빛 반사로 밤낮 기온차를 줄여 동해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기 전에 바를 부분에 붙어있던 덕지덕지한 껍질을 모두 벗기고 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할 아랫부분을 몽땅 벗기고 페인트를 칠하였습니다. 이제 그 윗부분 더덕더덕 딱지가 붙은 부분을 벗겨봅니다. 딱 붙어있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벗겨진 부분에 이렇게 곰팡이가 보입니다. 바로 병균이죠. 이론균이 이렇게 퍼져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 사이로 목질 부분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따로 살균제 방제를 하려고 하다가 목질 부분 메꿔주고 방제도 하는 겸 이 페인트로 발랐습니다. 처음 숲이 벗겨낸 곳은 모조리 흰 페인트 칠을 해놓으니 사과나무가 마치 자작나무나 은사시나무처럼 보입니다. 몇 나무 몇 군데 아니니 2번, 3번 두껍게 발랐습니다. 손바닥 농부야 할 일 없어 별짓 다 하지만 숲이 벗기지 말고 처음부터 울퉁불퉁한 병반 위에다 살균제 진하게 섞어서 발라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섞은 살균제나 살충제 효과 몇 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독한 약이라도 바르고 나면 날이 갈수록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일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과 연구소 연구사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일반 가수원에서는 우리처럼 수피가 볼록볼록 올라온 것을 직접 벗기는 작업은 너무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딸깍하고 수피가 잘 아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잘 아물지도 않고 계속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하니 그대로 두고 방제할 때마다 주간에도 살균제를 바르듯이 뿌리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되는 것은 우리처럼 그 병반이 더 심해지고 또 옆나무로 옮겨간다면 아깝지만 몽땅 베고 일반 사과 재배에서 외성 재배나 또는 요즘 유행하는 다축 재배로 옮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외성 재배 심어놓고 그 다음 해부터는 약간의 열매를 달 수 있으니 옛날처럼 공백기간이 짧습니다. 손바닥 농부는 사과 판매하러 지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궁금하면 못 참아서 버리는 일이고 또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겨문이 썩은 병 발생하면 벗기냐 마냐 하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수의 수피가 벗겨지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직접 관찰하였습니다. 여하튼 궁금하면 못 찾는 주인 덕택에 나무만 생고생합니다. 말로만 작물은 내 친구라 하면서 너무나 괴롭힐 것 같습니다.